풍산자 반복 수학 수학 상이고요. 이제 정말 마지막 도형의 이동에서도 점의 대칭 이동, 도형의 대칭 이동을 볼 거예요. 제가 목이 좀 많이 잠겨 있는데 양해 부탁드릴게요. 평행 이동에서는 말 그대로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하는 거라면, 점의 대칭 이동은, 그러니까 대칭 이동은 점이든 도형이든 대칭 이동은 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내용도 다 이제 여러분들 중2, 중3 때 다 했던 내용인데, 이제 그거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그러니까 하나의 일반화처럼 시켜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세요 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일단 그 195페이지 개념 박스 보시면요, 뭔가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점이든 도형이든 그림을 사실 거의 다 비슷하게 표현할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건데,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x축 대칭이라는 거는 y좌표의 부호가 바뀐다. y축 대칭은 x좌표의 부호가 바뀐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다 일일이 그려서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때마다 그림을 그릴 수는 없으니까 처음에는 그림을 그려서 이해를 하시더라도 결국 시험 때는 암기를 통해서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죠. 암기를 통해서요. 그래서 원점 대칭, 그리고 직선 y는 x의 대칭 이렇게 있는데, 직선 y는 x의 대칭이라는 거는 수학하로 가게 되면 이제 함수 단원에서 역함수랑 연결돼서 또 배울 거예요. 역함수랑 연결돼서 배울 거고, 또 문제의 유형별 문제를 풀다 보면 직선에 대해서 점을 대칭하는 것들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풀어가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y는 x에 대해 대칭한다. 그러니까 y는 x라는 직선이 아니라 다른 직선이 나왔을 경우에 또 풀어가는 방식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또 다시 언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점의 대칭 이동,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방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195페이지의 11번 문제요. 4,2라는 거를, 자, 주어진 방식들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만드세요 라는 거거든요. 주어진 점은 4,2예요. 근데 1번은 x축에 대해 대칭 이동이니까 y좌표를 부호 반대. 자, y축에 대해 대칭은 x좌표에 대한 부호 반대. 그럼 당연히 y좌표는 부호 그대로죠. 원점에 대한 대칭은 둘 다 부호 반대. y는 x에 대한 대칭은 x, y 자리 바꾸는 거.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옆에 문제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196페이지에 13번, 14번도 마찬가지로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뭐 15번, 16번 정도가 될 수 있는데, 이것도 빈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5번 보면은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한 후 다시 직선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을 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순서만 지키시면 돼요, 여러분. 순서요. 15번 같은 경우는 지금 주어진 점은 15-1번에서 주어진 점은 3,4예요. 3,4인데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을 먼저 하래요. 그럼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이니까 3,-4가 되겠죠. y좌표 반대 1에 놓고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4,3 이런 식으로요. 순서를 지켜주시면 돼요. 1번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2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순서만 지키시면 됩니다. 자, 2번 문제는 주어진 점은 0,-8인데 첫 번째 순서는 x축 대칭이요. 그럼 y좌표가 반대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x축 y는 x의 대칭이니까 x, y 자리 바꾸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6번 문제 볼게요. 똑같은 유형인데 이제 그러니까 그 적용하는 게 또 달라지는 것 뿐이에요. y축에 대해 대칭 이동한 후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세요. 5,6이라는 점을 y축에 대해 대칭 이동하세요. 그러면 x좌표가 변하죠. 그리고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세요. 그러면은 부호가 둘 다 변하죠. 자, 두 번째 점은요, 2,-10인데 2,-10인데 y축에 대해 대칭 이동을 하래요. 그러면 x좌표가 변하겠죠. 그리고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을 했으니까 좌표는 둘 다 부호가 변하겠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197페이지요. 자, 이제 17번처럼 이런 문제가 또 많이 나와요.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하세요. 이런 문제가 가장 흔하게 나오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이제 이렇게
도형의 이동이라는 단원에서 단독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결국은 수원이나 수투나 결국 다 함수에 대한 걸 계속 확장해서 배우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함수에 들어가든 그게 뭐 수원에서 배우는 1단원의 지수함수, 로그함수든 뭐 삼각함수든 뭐가 됐든 간에 기본적으로 다 함수에서는 다 적용되는 방식이라서 이런 게 각각의 함수랑 섞여서 문제가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단원 자체가 단독으로 뭐 중요하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단독 문제도 있죠. 물론 이제 옆에 있는 유형 19번 문제 19번 같은 경우는 정말 자주 나오는 빈출되는 문제 유형인데 이렇게 단독으로 나오는 문제도 물론 중요한데 결국 모든 함수에서 평행이동, 대칭이동은 계속 배워야 되는 개념이다 보니까 그런 걸 위한 기초 작업을 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자, 이제 197페이지에 17번 문제 볼게요. 평행이동을 먼저 하래요. 근데 이제 점에 대한 평행이동이에요. F가 있냐 없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점에 대한 평행이동을 한 후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평행이동에서 말씀을 드리면 점이 x, y가 x 플러스 5, y 마이너스 2로 이동합니다 라는 거는 이건 점에 대한 평행이동이고요. 자, 우리가 x축 방향으로 5만큼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축의 우리가 x축, y축을 쓸 때 이 화살표 방향이 있잖아요. 그럼 x축 방향으로 5만큼이다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 점이 어떤 점이 있었으면은 5칸만큼 이동한 점을 찾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라는 얘기는 화살표 방향이 아니라 이제 밑에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겠죠. 마이너스 2만큼, 그러니까 화살표랑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는 거고요. 자, x 플러스 5, y 마이너스 2 이건 점이기 때문에 이 도형에 대해서 이 점에 대해서 이 덧셈 뺄셈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점이 7, 마이너스 2예요. 근데 x축으로 5만큼 그럼 12,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근데 이거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래요. 그럼 x축의 좌표가 반대가 되겠죠. y축의 좌표는 그대로고요. 자, 2번이요. 1,3이 있는데 평행 이동을 하래요. x축으로 5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그러고 나서 y축 대칭이니까 x좌표만 부호가 반대가 되면 되겠죠. 자, 이번엔 밑에 18번 문제예요, 여러분. 이때는 대칭 이동, 평행 이동의 방식이 x-6 그리고 y-1이래요. 그러고 나서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을 하래요. 첫 번째 좌표는 3,-6이 있고요. x-6이라는 건 마이너스 3, y-1이니까 마이너스 7이 되겠죠. 그래 놓고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을 하래요. 그럼 x랑 y 자리 바꿔주면 되죠. 부호는 안 변해요, 여러분. y는 x는 x랑 y 자리만 바꾸는 겁니다. 자, 두 번째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인데 이 점이 x축으로 6만큼 x축으로 마이너스 6만큼 마이너스 14,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마이너스 5가 됐죠. 그래 놓고 x랑 y 자리 바꾸세요 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이제 19번 문제 볼게요. 이거는 네, 단독으로도 나오는 문제예요. 단독으로 나오는 거고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기본 바탕으로 해서 점이 조금 더 많이 찍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응용되는 문제인데 대부분 학교에서 도형의 방정식 단원이 시험범위에 들어가면 한 문제는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기본 문제부터 한 번씩 볼게요. 일단 19번 문제는 어떤 그러니까 직선 선분 두 개, AP, BP라는 선분끼리의 합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직선을 몇 개를 더하든 간에 최소값이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거는 그냥 일직선 또는 수직거리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수직거리 개념은 아니고요. 그냥 A, B, P가 그냥 한 직선 위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있는데 P라는 점이 여기 있다라고 할게요. 그럼 AP의 길이가 있을 거고 BP의 길이가 있을 거잖아요. 이 길이를 두 개를 더해달라는 거예요. 이 길이 두 개를 더해달라는 건데 더해서 최소 거리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P는 정해진 점이 아니라 움직이는 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느낌이냐? 그냥 A, B를 직선으로 이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P는 이 직선 어딘가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딘가에 그냥 위치하도록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AP랑 BP는 그냥 AB의 길이로 끝나버리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푸시는 건데, 이제 이게 평행이동, 대칭이동이랑 연결이 되고, 특히 대칭이동과 관련돼서 문제가 나오는 이유는 이제 그림 안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그림 안에서 정리를 해주시면 결국은 두 점 사이의 거리로 문제를 푸는 거랑 같습니다. 근데 주어진 점을 그대로 푼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대칭이동이 한번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거는 그림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1번 문제를 보시면 A가 2,1이 있고요. B라는 점이 마이너스 3,3이 있어요. 그 다음에 X축 위의 점 P예요. 그러니까 P가 움직이긴 하는데 X축 위에서 막 움직이나 봐요.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그냥. 자, 그래 놓고 대략적으로 좌표를 찍어 볼게요. 너무 막 비율까지 따질 필요는 없고요. 어느 정도만 찍으시면 되는데 2,1이라는 점이 있나 봐요. A라는 게 있고 마이너스 3,3이라는 점이 있대요. 이 정도에 한 B를 줄게요.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이거를 그냥 일직선을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면 P는 X축 위의 점이기 때문에 저 일직선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런 일직선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럼 예를 들면 P라는 점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 이런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AP, BP라는 게 있을 때 얘네들을 더해서 최단 거리를 만들어주세요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판단을 할 거냐. 자, 점 둘 중에 하나를 대칭을 시키세요. 어디에다가요? X축에 대한 대칭을 시키세요. 이유는요, P가 X축 위에 있기 때문에요. P가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X축에 대한 대칭을 해주는 겁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여러분. 제가 둘 다 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여기 괄호는 왜 쳐놨죠? 누가 한 거죠? 둘 다 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둘 중에 하나를 그냥 대칭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A를 만약에 X축에 대칭을 해서 A-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때 좌표는 2,-1이 되겠죠. X축에 대한 대칭이니까. 그러고 나서 A, B를 연결하세요, 여러분. 연결하시고 그러면 P는 어디에 있으면 되냐면 여기 Y, A, B를 만약에 이은 직선이라고 했을 때 그때 X절편이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P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일직선 위에가 되는 거죠. 그래놓고 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로 문제 푸시면 돼요. 그럼 그게 최단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B의 거리를 푼다라고 하면 2,-1과 마이너스 3,3의 거리잖아요. 그러면 2 빼기 3의 제곱 그리고 더하기 마이너스 1 빼기 3의 제곱 A-예요, 여러분. 지금 A-로 문제 푸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거는 25 더하기 16 루트 41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나 풀 수 있고요. 이번엔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 제가 둘 중에 하나 대칭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얘 지우고 B를 대칭했다라고 할게요. 그럼 이제 B를 대칭했으니까 이건 마이너스 3,-3이라는 좌표가 될 거고요.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직선을 아이고요. 넘어갔네요, 이건. 꺾어보려고 해도 AB-라는 직선이 이었을 때 그럼 P라는 점은 여기 X절편처럼 이렇게 위에 있으면 됩니다 라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이제 AB-의 길이를 구하러 가보면 루트 자 마이너스 2 빼기 3의 제곱 그리고 1 어버버 하죠. 1 빼기 3의 제곱 어버버 하죠. 자, 그러면 어쨌든 계산은 루트 25 더하기 16 해서 루트 41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어떤 거를 대칭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X축 대칭이라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X축 위에 점 P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X축 위에 점 P라고 나와 있으니까 A나 B 둘 중에 하나를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합니다.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겁니다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럼 이제 Y축 한번 해봐야 되죠. 3번 문제 볼게요, 여러분. A라는 점이 있대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자, B라는 점이 있는데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이번에 P라는 점은 Y축 위의 점이래요. 그래서 점은 대략적으로 찍어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4, 어이구, 둘 다 이쪽에 있네요. 조금 덜 내려간 점을 A라고 하고 좀 더 내려간 점을 B라고 할게요. 숫자가 더 크니까요. 그래서 이런 점이 있는데
이게 이제 y축 위에 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나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P라는 점이 여기 있다라고 해보면 여기 AP, BP 길이의 합을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는 대칭 이동을 할 겁니다. 단 P라는 점이 어디 위에 있다고요? y축 위에 있는 점이죠. y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둘 중에 하나를 어디로 대칭을 시킨다고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를 대칭하면 a-라는 점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y축 대칭이니까 x좌표가 변하는 거죠. x좌표의 부호가 변하는 거죠. 그래 놓고 a-b를 구할래요 라고 하면 그게 답이 되는 거고, 그럼 p는 어디 있으면 돼요? 이 직선에 y절편처럼 툭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점을 대칭 이동하든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a-b라는 길이를 구한다라고 하면 루트 자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의 제곱, 그리고 b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10의 제곱이니까 100, 그리고 11의 제곱이니까 11의 제곱이 아니죠. 마이너스 5의 제곱이니까 25. 그럼 루트 125니까 5 루트 5가 답이에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기본 문제라서요,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실제 유형별 문제집에서 우리 러닝 프린트 정도만 해도 조금 다른 형태의 문제가 들어갑니다. 근데 일단 이 기본기를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자, 다시요. 포인트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1번, 2번을 보시면 X축 위의 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점 둘 중에 하나를 X축에 대칭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점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근데 3번, 4번을 보시면 Y축 위의 점 P라고 되어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Y축에 대해 대칭을 시키는 겁니다. 그것만 지켜주시면 돼요. 이거를 이렇게 막 X축, Y축을 무시하고 대칭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꼬이고 답은 안 나와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점의 대칭 이동이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있어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이 다 했던 내용이라는 거. 유형 그 197의 유형 6번, 그러니까 19번 문제 외에는 사실 19번 문제도 여러분이 다루긴 했어요, 여러분. 다루긴 했는데 조금 어색하실 거고, 그러니까 이제 네, 아무튼 19번 문제 정도만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넘어가서 198페이지요. 도형의 대칭 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형이 됐으니까 아까 우리 평행 이동처럼 그냥 F라는 식이 하나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도형의 방정식을 뜻하는 F라는 식이 하나 들어올 거고요. 그래서 거기 개념 박스에 보시면 f, x, y가 0입니다 라는 게 이동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x, y가 0입니다 라고 했던 얘기는 x좌표가 변했으니까 이건 뭐에 대한 대칭이에요? y축에 대한 대칭이겠죠. 그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오히려 평행 이동보다 헷갈릴 게 적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fx, 0이라는 게 fy, x가 0입니다가 되면은 xy 자리 바꿨으니까 y는 x에 대한 대칭일 거고요. 그런 게 있고, 이제 그 밑에 그림들은 그냥 한번 이해해 보시면 되는데, 그 y는 x에 대한 대칭이라는 거, 그거 이제 제가 결국 수학하에서 함수로 들어가게 되면 역함수라는 개념에서 배운다 그랬잖아요. 그게 조금 중요하고요. 그리고 원점 대칭 같은 경우도 이제 함수에서 우리가 뭐 이제 우함수, 기함수라는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요즘은 홀함수, 짝함수라는 얘기도 쓰긴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원점 대칭이라는 것도 사실 의미가 있어요. y축 대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배우는 내용들은 뒤에 내용들을 배우기 위해서 미리 한번 이제 개념만 먼저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모든 함수에서 뭐 우함수라든지 기함수라든지 그다음에 역함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모든 함수에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당연히 드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y축 대칭이 뭔지 원점 대칭이 뭔지 그 개념이 기억은 나시면 돼요. 그 정도만 되면은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개념을 이해하는데도 지장은 없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여기서 심화돼서 자꾸 다루게 되더라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198페이지 밑에 이제 보면은 도형의 대칭 이동해서 20번 문제, 21번 문제인데 아까 점의 대칭 이동처럼 그냥 간단해요, 여러분. 좌표만 바꾸면 되고요. 20번의 1번 문제를 20번 문제를 보시면 2x-3y 플러스 2는 0인데 1번 문제가 x축에 대해 대칭 이동을 하래요. 그러면 y의 좌표가 변하는 거잖아요. y의 좌표가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2x 플러스 3y 플러스 2는 0입니다 라가 되는 거고요. 이번에는 y축에 대해 대칭을 하게 되면 x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요. y좌표는 그대로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y 더하기 2는 0입니다가 되겠죠. 자, 원점 대칭이 되면 x좌표 x자리 y자리에 둘 다 부호가 반대인 게 들어가죠. 마이너스 y 더하기 2는 0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3y 더하기 2는 0입니다가 되고요. y는 x에 대한 대칭이 되면은 그냥 x, y 자리 바꿔주시면 돼요 여러분. 근데 이게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역함수라는 걸 들어갔을 때 그 역함수가 y는 x에 대한 대칭은 맞거든요. 근데 무조건 그때 x, y 자리 바꾸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는 무조건 x랑 y를 자리를 바꾸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때 돼서는 또 다시 말씀드릴 건데, 지금은 일단 도형의 이동 단원 안에서는 y는 x에 대한 대칭은 x, y 자리 바꾼다라고만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지금은요. 근데 이제 역함수 단원에 가서 무조건 y는 x 자리 바꾼다 이러면은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네. 지금은 괜찮아요, 여러분. 이 단원 안에서는 그냥 x, y 자리 바꾸시면 괜찮아요. 자, 이제 21번 봤더니 원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직선, 이차함수, 원 이 정도예요, 여러분. 원이 나오는데 이것도 그냥 도형으로 이해하셔도 되고 원의 방정식의 반지름으로 이해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일단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도형이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21번을 보면 주어진 도형이 x-2의 제곱, y 플러스 5의 제곱은 17. 근데 원의 방정식은 일단 기본적으로 제곱이 있다 보니까 부호를 처리하는 방식이 그냥 먹어버리는 경우가 좀 많기는 해요. 자, 일단 1번은 x축에 대한 평행 이동이다. 그럼 y 자리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잖아요. x-2의 제곱. 네, 글씨가 자꾸 마이크랑 간섭이 나가지고 y 자리에 마이너스 y 더하기 5의 제곱이 되고요. 근데 이거는 제곱 안에서 움직이는 마이너스다 보니까 그냥 마이너스의 위치만 조정해서 y 마이너스 5의 제곱입니다 라고 해도 상관없는 거 아시죠? 글씨 엄청 튀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곱 특성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를 처리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기는 해요 여러분. 그리고 2번이요. y축 대칭이니까 x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죠. 근데 얘도 제곱의 특성 때문에 그냥 x 플러스 2의 제곱이라고 바꿔주시면 돼요 여러분. 자, 3번은 원점 대칭이고요. 이거는 둘 다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x 플러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5의 제곱은 17입니다 라고 되는 거고요. 4번 같은 경우는 x, y 자리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냥 y 마이너스 2의 제곱, x 플러스 5의 제곱은 17입니다 라고 문제 푸시면 돼요. 물론 이제 위치는 살짝 바꿔줄 필요가 있죠. x를 먼저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일단 제가 아까 y는 x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도형의 이동 단원 안에서는 그냥 x, y 자리 바꾸시면 돼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섞여 나오는 거 있죠. 뭐에 대해 뭐 대칭 이동을 먼저 해라, 평행 이동을 먼저 해라,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대칭 이동을 2번 해라, 이런 것들 말 그대로 순서만 잘 지키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점의 평행 이동은 사실 아까 봤던 그 197페이지에 19번 문제처럼 좀 특징적인 문제가 있는데, 도형의 대칭 이동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문제도 잘 없어요. 물론 이제 유형별 문제집에 보면 좀 막히는 문제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저렇게 딱 특징적인 문제로 튀는 것들은 잘 없는 편이라서 네, 그냥 대입만 잘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199페이지요. 마지막 페이지고요. 22번 문제를 봤더니 도형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후 다시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을 해라. 자, 순서만 잘 지키시면 돼요 여러분.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이 먼저고요. 두 번째가 원점 대칭이에요. 요 순서만 잘 지키시면 돼요.
그래서 1번 문제를 봤더니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 더하기 6은 0입니다 라는 게 있고요. 그럼 이제 1번 대칭이동은 x축에 대한 대칭이동이니까 y 자리에 부호가 마이너스 y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 봤더니 마이너스 x 플러스 2y 플러스 6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다시 얘는 2번이 원점 대칭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y 자리에 다시 마이너스 y 더하기 6은 0입니다. 그래서 x 마이너스 2y 더하기 6은 0입니다 라고 끝나면 돼요, 여러분. 순서만 잘 지켜서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2번 문제 됐고 3번 문제 보시면 1이죠.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순서만 잘 지키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도형으로 대칭 이동을 하셔도 되고요. 도형으로 대칭 이동을 하셔도 되고 그냥 원의 중심으로 문제 푸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 원의 중심으로요. 자, 원의 중심을 보면은 지금 주어진 식에서는 마이너스 6,3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x축의 대칭을 먼저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y축에 대한 대칭이도 y축이 아니라 원점에 대한 대칭이도 하면은 6,3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6,3으로 원의 방정식을 만들면 x-6의 제곱, y-3의 제곱은 반지름은 그대로라 그랬죠. 평행이동, 대칭이동의 반지름은 영향 안 줘요. 그러니까 모양과 크기는 영향을 안 주는 겁니다. 평행이동, 대칭이동은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시면 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대칭이동 2번 한 거랑 원의 중심을 가지고 대칭이동 2번 한 거랑 값은 똑같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사실 그냥 원의 중심으로 문제 푸시는 게 더 편할 거예요. 밑에 23번도 마찬가지고요. 순서만 잘 지키시면 돼요, 여러분. 다음 도형을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후 첫 번째가 원점 대칭이고요. 두 번째가 y는 x에 대한 대칭이에요. 이제 1번을 보시면 직선인데 3x 쭉 나와 있어요. 자, 이제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을 먼저 하래요.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하면 둘 다 부호가 변해야 되죠. 둘 다 마이너스를 붙여줬고요. 그러고 나서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한다는 거는 x랑 y 자리 바꾸는 거잖아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바꾸게 되면은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6x x랑 y 자리 바꿨고요. 마이너스 7은 0. 보기 싫으니까 마이너스 4 떼주면은 6x 플러스 3y 더하기 7은 0입니다 라는 식이 나오겠죠. 자, 이제 3번 원 같은 경우는요, 마찬가지로 원의 중심만 갖고 문제 풀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중심이 마이너스 6,3이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자, 원점 대칭을 먼저 하래요. 그러면은 6, 마이너스 3으로 둘 다 부호가 변했고요. y는 x에 대칭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3,6이라고 xy 자리를 바꾸게 되죠. 그걸로 이제 다시 원을 만들어주면 x 플러스 3의 제곱, y 마이너스 6의 제곱은 반지름 1이라고 결정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옆에 문제요. 다음 도형을 평행이동에 의하여, 그러니까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을 짬뽕을 시키는데,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순서만 지키시면 돼요. 순서만 지키시면 됩니다. 평행이동이 먼저인지 대칭이동이 먼저인지만 지키시면 되고, 당연히 그게 틀리면 당연히 답은 틀려요, 여러분. 자, 평행이동을 봤더니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이에요, 여러분. 마이너스 이만큼 아닙니다. x 마이너스 2, y 더하기 6이라는 거의 의미는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6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일단 이걸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자, 직선 같은 경우 첫 번째 직선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x 더하기 4y 마이너스 10이 0입니다 라는 건데, 일단 평행이동을 먼저 하래요, 문제에서. 그래서 x 대신에 x 마이너스 2, y 대신에 y 플러스 6, 마이너스 10은 0입니다 라고 되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하세요. 정리를 하시는 게 더 편할 거예요. 4y 플러스 24 마이너스 10은 0. 그래서 마이너스 x 더하기 4y 플러스 16은 0입니다 라고 해놓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y축에 대해 대칭 이동을 하래요.
그럼 x 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x 더하기 4y 더하기 16은 0입니다 라고 결론을 내주시면 돼요, 여러분. 네,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원인데, 원은 뭐 갖고만 장난치자고요? 중심 갖고만 장난치자고요. 그럼 7, 마이너스 10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6만큼이거든요. 그럼 이제 x축으로 2만큼이니까 9, y축 마이너스 16은 마이너스 16이 나오겠죠. 근데 이게 y축에 대해 같이 대칭 이동이 돼요. 그럼 x좌표가 변하겠죠. x좌표의 부호가 변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원을 만들어주게 되면 x 플러스 9의 제곱, y 플러스 16의 제곱, 반지름은 문제에 있던 5루트이죠. 예, 그거의 제곱 50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원 같은 경우는 원의 중심으로만 장난치는 게 편하더라. 단 부호는 좀 조심해야죠, 여러분. 마이너스인지 인지 이런 건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25번 문제, 똑같은 문제죠. 평행이동을 먼저 한 다음에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을 하세요 라는 문제예요. 네, 평행이동 할 때 부호 조심하시고요. f x, y는 0이 어디로 간대요? f x 더하기 1, y 마이너스 4는 0이다. 자, 도형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지만 점으로 따질 때는 x축으로 얼마만큼이면 마이너스 1, y축으로 4만큼이죠. 필요할 때는 이렇게 점을 써놓고, 저 같은 경우는 원의 방정식 같은 경우 때문에 이렇게 점을 써놓고 하는 편이고요. 자, 1번 같은 경우 직선은 그냥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 마이너스 2x 더하기 5y가 0인데 얘를 일단 평행이동을 먼저 하래요. 그래서 x 자리에 x 플러스 1, y 자리에 y 마이너스 4는 0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5y 마이너스 20은 0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5y 마이너스 22는 0입니다 하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x랑 y 자리를 바꾸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2y, y 자리에 x 마이너스 22는 0. 일반적으로 우리는 x를 먼저 써주잖아요. 그래서 5x, 글씨 엄청 튀네요. 5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2는 0입니다. 로 결론을 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2번, 3번은 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원 같은 경우는 원의 중심으로 장난치자고요. 원의 중심이 0, 마이너스 3이래요. 근데 이게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 했고요. 다시 x랑 y 자리 바꾸래요. 그럼 이제 이걸로 원의 방정식을 만들면 x-1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은 15입니다 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자, 3번도 원이에요, 여러분. 주어진 원의 중심이 2, 1. 근데 평행 이동을 하래요.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4만큼, 그럼 5가 나오겠네요. 그러고 나서 x, y 자리 바꾸래요. 그래서 5, 1이 됐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원의 방정식은 x-5, x-5의 제곱, y-1의 제곱, 근데 반지름은 2, 4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 같은 경우 원의 중심으로 문제를 푸는 게 더 편할 거고요. 직선이나 뭐 2차 함수 같은 다른 도형들은 그대로 문제 푸시면 돼요. 대입해서 문제 푸시는 게 더 안전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도형의 방정식까지 마무리가 됐고 수학 상이 마무리가 됐어요. 모두 고생하셨습니다.